네, 안녕하세요. 공감 김민우입니다. 엄홍석 교수님과 함께하는 프로메테우스 불 과학과 전쟁 이야기로 강연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저희가 프로메테우스의 불 과학과 전쟁 첫 번째 시간으로 유레카라는 소제목으로 네, 그렇죠.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 주제는 뭘까요? 두 번째 시간은 전 주로 중세하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소제목은 나폴레옹과 병조림으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나폴레옹과 병조림. 나폴레옹이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세부터 근세 시대에 이르는 뭔가 전쟁과 과학 이야기일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고대 그리스에는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 과학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그 과학자들을 활용하지 않고 네. 옛날 고대 그리스가 쓰던 무기를 그냥 단순히 유지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그 로마 그 학자가 있는데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 때 꽃피었던 과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 그런데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런 과학기술을 무시하는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교수님, 아무래도 근데 아예 발전이 과학기술 발전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뭔가 계속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 또 전쟁과 관련된 과학 발명품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딱 뭔가 생각나는 거는 전쟁에서의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하는 화약도 네. 원래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은 됐지만 뭐 개발은 중세시대 서양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화약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노조 베이컨이라는 그 연금술사인데요. 사실 이 화약이라는 단어가 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네.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서양에서 화약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최초 그 인류 역사상 시작은 중국이었죠. 중국. 예, 중국 손사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당경의 그 화류항법을 통해서 노조 베이컨이 그 개발했던 네. 흑색 화약, 초석과 유황, 목탄을 섞은 이 제조법을 그대로 이 책에 기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든 목적은 그 폭발을 이용한 살인 무기가 아니고 그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약을 만들었던 것이죠. 예. 뭐 여기서 참 의아스러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불의 양면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보면 또 화약의 양면성이 있는데 뭐 사실 그러네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예. 그래서 이 중국에서 최초 화약이 제조되어 가지고 그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서양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주로 이제 전파된 것은 그 징기스칸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할 때 네. 그때 이제 이 화약이 서양으로 전파된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뭔가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뭔가 이건 전쟁을 위해서 발견됐던 과학적 발명품이야라고 했던 것들도 어떤 양면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약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 네. 화약 말고 또 다른 과학적 산물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몇 가지 더? 저는 이제 주로 안보나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다 보니까 네. 이 당시에는 화약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발명품이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인쇄술, 그다음 대포, 예, 이 발전을 들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참 생각할 때 인쇄술 그러면 이제 구텐베르크가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예, 이분이 주로 기여한 것은 그 활자를 만드는 그 합금, 예, 그 합금을 만들었고, 그다음 그 활자 하나 하나를 뜨는 주조 방법을 개발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금속 활자 이 방법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량의 어떤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인쇄술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뭘 뜻하냐면 군사에 관련된 지식이 폭넓게 빠르게 전파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과학 기술에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제가 이제 대포를 들었는데, 대포. 예, 화약만 생겼을 때는 대포는 주로 이제 큰 돌을 발사하는 데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돌을 발사할 수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포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돌을 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큰 돌을 쏘야 더 위협을 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뭐 돌을 쏜 대포가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전쟁 양상을 보았을 때 사람과 말에게 어떤 큰 폭음이라든지 연기, 불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그냥 갔으면 아마 대포가 점쟁하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1465년이죠. 프랑스와 부르고뉴가 전투를 하면서 프랑스가 이제 역발상적인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대포가 커질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작아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역발상을 생각하게 됐는데 이 역발상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 이 크기가 작아지면 마찬가지 포신도 작아질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 포신이 똑같이 작아지면 큰 폭탄이나 돌을 날릴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포신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길게. 예. 그럼 포신을 길게 하면 그 화약의 폭발과 함께 추진력을 같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포신을 길게 하기 위해서 그 포신을 만들 수 있는 금속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크게 만들었던 주철에다가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연철을 섞어서 예, 포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적인 측면에서 또 발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 그 운송 수단입니다. 운송. 예, 그 전까지는 큰 대포를 사람이 직접 끌고 갔는데 이제 생각한 것이 그러면 말이나 짐승이 끌게 하고 네. 그 마차 위에 바퀴를 달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무거운 대포를 싣고 다니면서 기동성을 더욱더 높이면서 사람과 같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발명품을 뽑았습니다. 뭔가 한 사람의 역발상으로 인류에 그렇죠. 참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발명들이 나온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 네. 지금까지 이제 로마 제국부터 중세 시대의 주요 과학적인 산물들을 전쟁과 연계하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소주제가 이제 나폴레옹과 병조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나폴레옹도 너무 유명한 이제 프랑스 황제고 뭐 전쟁의 천재라고도 칭송받는 인물인데 병조림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총도 생기고 또 화약 발전을 해서 대포가 생기면서 과거에는 칼과 창으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났겠죠. 네. 근데 점쟁하면서 이제 싸움의 지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넓어진 그 전쟁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침략하는 이런 양상이 전개된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전 아무래도 사람이 가야 되니까 네. 식량이 문제겠죠. 그러죠. 예, 그래서 고대는 그 마차가 끄는 식량을 갖고 수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무 느리고. 예, 그리고 가다가 상하고 상한. 또 뭐 여름 같은 게 또 굉장히 못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적에게 피탈당하면 또 식량을 다 뺏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옛날 그 군사서적에는 현장에 가서 현지에서 식량을 얻는 것이 좋다. 이 정도로 이렇게 강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죠. 그 병에다가 식량을 넣어가지고 개인이 휴대하면 충분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나폴레옹은 정말 잘했다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아페르의 그 병을 생산하는 이 공장장에 아페르를 임명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국인 영국은 굉장히 놀랬겠죠. 자기들은 조금밖에 못 가는데 프랑스군은 뭐 며칠 가더라도 끄떡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인이 뭔가 고민하다가 그 프랑스군 포로를 획득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바로 병조림이라는 이 중경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피터 드란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전 그 와인의 그 거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빠지는 것을 막는 그 코르크 마개를 넣으면 더 음식을 잘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착안을 해가지고 코르크 마개를 개발했고 곧 이어서 이제 꼭 병에 넣어야 되느냐, 그 주철로 만든 깡통에 넣으면 안 되느냐. 예, 이래서 이제 현재 말하는 캔이 생긴 거죠. 캔. 예,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현대 문명의 필수적인 여러 가지 발명품이 등장했고 또 이러한 그 발명품과 함께 음식 그 조립 방법 또 이런 어떤 가공 방식 여기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던 것들이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굉장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명품들이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 어떤 주제로 이야기 이제 들어볼까요? 중세 시대까지 저희가 알아봤기 때문에 네. 이제 근세 및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현대로 이어지는 그 시대의 어떤 전쟁과 과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과학과 전쟁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